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질문을요. 혹시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가장으로서 모든 걸 책임질 땐 모두가 내 곁에 있었는데 정작 수입이 끊기자 어느새 말수가 줄고 자리는 좁아지고 대화는 사라지고 심지어 나를 부담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그 생각 하나에 숨이 턱 막히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돈줄이 아니면 난 가족이 아니었을까라는 자주 섞인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가족 내에서의 존재감 그리고 그 존재를 회복하기까지의 1년. 한 60대 가장의 냉정한 현실과 변화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정훈 씨 올해 66세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대기업에 다니다 퇴직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줄곧 해외 사업팀에 몸담았고 50대엔 임원급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가족은 아내, 대학생 딸, 고등학생 아들. 모두 평범하지만 화목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월급날이면 늘 맛있는 외식을 했고 명절이면 부모님, 처가 식구들까지 챙기며 살았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가족도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처음 맞은 명절에 아내가 묻습니다. 이번엔 선물 안 사?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한 달 전부터 퇴직 준비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지출을 줄이자고 이야기해 왔는데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돈 안 버니 역할도 끝난 거냐는 그 느낌.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도 혼자 준비하게 됐고 저녁에도 대화 없이 각자 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생일 저녁 가족들이 외식을 나갔는데 정훈 씨는 빠졌습니다. 아빠는 요즘 입맛도 없고 피곤하잖아 라는 말 한마디. 식탁 위엔 그의 수저 하나 없었습니다. 정훈 씨는 그날 텅 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정훈 씨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연금 펀드에 투자했고 노후 준비는 남들보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심리적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님이었고 가정에서는 아빠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역할도 없는 느낌. 존재감은 줄고 대화는 사라지고 남겨진 건 오직 잔소리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몸무게는 6kg 빠졌고 외출도 뜸해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없고 의욕도 없어? 당신 왜 그래? 정훈 씨는 참다 못해 울컥 쏟아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아? 당신들이 나를 가족으로 느끼는 건지 그저 돈줄이었는지 헷갈린다고. 그날 이후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난 그냥 당신이 항상 강한 줄 알았어. 말 안 해도 괜찮을 줄 알았고. 그래서 무심했나 봐.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 공부 좀 해보자. 그날 이후 정훈 씨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 새롭게 존재감을 만들어 가자고. 첫 번째 실천은 함께 요리하기였습니다. 주 1회 가족과 함께 저녁 준비. 장도 같이 보고 레시피도 공유하면서 작은 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감정 표현하기. 힘들다는 말, 외롭다는 말. 예전에는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삼갔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지원이 아닌 정서적 지원에 집중하기. 용돈 대신 시간. 잔소리 대신 공감. 명령 대신 참여. 1년이 지났습니다. 정훈 씨는 말합니다. 예전처럼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줄었어요. 대신 저녁 한 끼 같이 먹고 웃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죠. 요즘은 아들과 같이 동네 걷기. 딸과는 함께 드라마 보기. 아내와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도서관 가는 걸 루틴으로 삼고 있습니다. 퇴직 후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시간 가족의 중심이었기에 돈이 곧 나였던 시절이 있기에 그 자리를 비우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과 연결되는 데는 시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존재감을 유지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역할이 줄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줄어든 건 아니며 대화가 줄었다고 해서 이해받을 기회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은 돈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혹시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끓인 라면이 아닌 같이 나누는 국 한 그릇에서 진짜 가족의 온도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돈줄이 아니면 난 가족이 아니었을까라는 물음은 단순한 자조가 아니다. 은퇴 후 가장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가족 내 역할 변화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이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가장으로 살아온 수십 년의 무게는 수입이 끊기는 순간부터 낯선 공기로 변한다. 그 공기는 차갑고 침묵은 길고 존재는 희미해진다. 그리고 그 틈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종종 내가 정말 가족이 맞나라는 고백이 된다. 가장으로 살아온 이들의 정체성은 오랜 시간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책임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들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자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교육받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왔다. 가족의 외식 메뉴, 아이들 학원 스케줄, 명절 선물 목록.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가끔은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역할이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우리는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 경제력이 없는 가장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회적 인식, 정서적 지지보다 물질적 기여가 우선시되던 문화, 그 속에서 수많은 퇴직자들이 이제는 내가 불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이정훈 씨의 사례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모범적 예다. 그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가장에서 구성원으로 재정의했다. 권위를 내려놓고 감정을 표현하며 무언의 침묵을 대화의 기회로 바꾸는 그 노력이 결국 가족의 온도를 되살려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경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했다는 점이다. 관계라는 건 고정된 것이 아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그동안 경고했던 역할 구조가 해체되면서 다시 새롭게 짜여야 한다. 그때 필요한 건 두 가지다. 하나는 감정의 용기. 다른 하나는 시간의 투자. 감정의 용기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왜 외로운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단순히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복원하는 첫 걸음이다. 시간의 투자란 대화를 시도하고 함께 걷고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은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반복하는 일이다. 가족이란 결국 작은 습관들의 누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가족이 정훈 씨처럼 바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은 더 깊은 오해와 상처 속에서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관계는 흐르지 않으면 썩고 돌보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항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 주제는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마주하게 될 중장년 세대의 집단적 과제이기도 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채우는 지금 가장 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가족의 형태는 더 이상 누가 돈을 버느냐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제는 누가 마음을 연결하고 있느냐가 진짜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는 그 중심에 정서적 소통이라는 열쇠를 놓아야 한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서툴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 존재감을 회복하고 서로를 다시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족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가장이라는 이름이 사라진다고 해서 가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고 기여하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진짜 의미로 부를 수 있게 된다. 오늘도 집안 어딘가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한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여전히 가족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무 멀어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 보시라. 그 한 걸음이 가족을 다시 연결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